여러분, 혹시 사람을 만날수록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대화가 끊이지 않는데도 정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이유 모를 외로움에 몸서리친 적은 없으셨나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거절 한번 제대로 못하고 웃는 얼굴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었지만 정작 상대는 나의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오히려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무례하게 굴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책망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꼭 아껴야 할 것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의 구분을 놓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위대한 스승인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그 모질고 고독한 세월 속에서도 사람 사이의 도리와 품격을 지키는 법을 치열하게 고민하셨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저술을 통해 사람을 대할 때 결코 아끼지 말아야 할 세 가지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아껴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준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관계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고도 뼈아픈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직장과 가정에서 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애쓰던 어느 40대 중반의 직장인 박지훈 씨의 일상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해 보고자 합니다. 박지훈 씨는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였습니다. 동료의 무리한 부탁도 허허 웃으며 들어주고 상사의 부당한 질책에도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가족들에게는 언제나 든든하고 화내지 않는 남편이자 아빠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그 갈등과 번민의 과정이 어떻게 정약용 선생의 지혜와 만나 삶의 돌파구를 찾게 되었는지 그 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박지훈 씨는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옆자리에 최수진 대리가 말을 걸어옵니다. 지훈 선배, 정말 죄송한데 이 보고서 서식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서요. 사실 박지훈 씨도 본인의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겨우 퇴근해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눈은 침침해서 모니터를 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금방 봐줄게요. 최수진 대리님 고생 많으셨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후배의 일을 대신 처리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이 느닷없이 점심 메뉴를 정하라며 화를 내자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박지훈 씨가 앞장섰습니다. 부장님, 좋아하시는 칼국수 맛집을 알아봐 두었습니다. 그리로 가시지요. 박지훈 씨는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고생한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타인의 편안함과 기분만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감정과 몸 상태는 뒷전으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녹초가 되어 귀가한 박지훈 씨를 맞이한 것은 아내의 서운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늦어? 아이들이 당신 얼굴 잊어버리겠어. 밖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면서 집에 오면 왜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무뚝뚝한 거야? 박지훈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밖에서 가족들을 위해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일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비난을 듣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참았던 화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다고. 박지훈 씨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왜 나는 모두에게 잘해주려 노력하는데 정작 내 삶은 점점 더 황폐해져만 가는 걸까? 이런 박지훈 씨의 고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무조건 베풀고 참고 맞춰주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이치에 맞지 않는 친절은 독이 되고 자신을 잃어버린 양보는 굴욕이 된다. 선생은 관계의 핵심이 맹목적인 희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원칙과 아껴야 할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가 제시한 3가지 아끼지 말아야 할 것과 2가지 아껴야 할 것을 박지훈 씨의 삶에 대입해보면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의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의라고 하면 형식을 갖추고 깍듯하게 인사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이 말하는 예의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발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감시하던 관리나 그를 배우러 오는 미천한 신분의 아이들에게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은 아껴서 무엇하겠느냐? 그것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박지훈 씨는 이 예의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굴종이었습니다. 진정한 예의는 거절을 하더라도 정중하게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나의 원칙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박지훈 씨가 최수진 대리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최수진 대리님, 지금 제가 급하게 마감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바로 도와드리긴 어렵겠네요. 대신 1시간 뒤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받으려도 될까요? 이것은 상대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수준 높은 예의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비록 나보다 어리거나 지위가 낮다고 해서 예의를 아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데 들어가는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내어놓아야 할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상대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따뜻한 예우입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존중함으로써 나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박지훈 씨가 부장님의 메뉴 선택을 도울 때도 자신의 몸 상태를 정중히 밝히며 대안을 제시했다면 부장님 또한 박지훈 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호가 뚜렷하고 소신 있는 사람으로 대우했을 것입니다. 예의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인간으로서 정당하게 대우하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측은지심입니다. 유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측은지심은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거중기를 고안하고 법제도를 연구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비와 연민이 메마르면 그것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남의 불행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아끼지 마라. 오늘날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인의 불행에 무뎌지곤 합니다. 오히려 남의 실수를 자신의 기회로 삼거나 타인의 고통을 가십거리로 소비하기도 합니다. 박지훈 씨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며 동료들이 겪는 부당한 일을 보면서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외면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손을 내미는 마음을 아끼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의 눈빛은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것은 결코 나의 손해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제든 약자가 될 수 있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측은지심을 아끼지 않고 베풀 때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되고 나의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들이 남게 됩니다. 박지훈 씨가 아내의 서운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독을 측은하게 여겼다면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당신도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지. 내가 밖에서 일하느라 당신 맘을 너무 몰라줬네. 미안해. 이 짧은 공감의 말 한마디가 100마디의 변명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측은지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셋째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성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의 처신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말과 행동에 오만함은 없었는지 매일같이 점검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을 아끼는 자는 결국 더 큰 화를 부르게 된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변명을 늘어놓고 남 탓을 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박지훈 씨는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외부로 돌렸습니다. 나를 부려먹는 상사, 무능한 후배, 나를 몰라주는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돌보지 못한 박지훈 씨 본인의 미숙함에 있었습니다. 성찰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왜 거절을 못하는지, 내가 왜 인정받고 싶어 안달하는지 그 근원적인 심리를 들여다보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박지훈 씨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나 자신과 가족을 소홀히 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성찰은 우리 삶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필터와 같습니다. 이 필터를 자주 교체하고 닦아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맑고 향기로운 물처럼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정약용 선생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아껴야 한다고 강조한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낭비하지만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가장 어려운 것들입니다. 첫째로 아껴야 할 것은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분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자신은 유배길에 올라야 했던 역사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알맹이다. 알맹이가 없는 말은 허공을 떠도는 먼지와 같고 독을 품은 말은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 입을 다물고 말을 아끼는 것이 곧 복을 부르는 길이다. 우리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혹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남발하곤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자랑을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의 흉을 보며 공감대를 형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말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실수가 따르고 그 말은 언젠가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박지훈 씨는 술자리에서 동료들에게 상사의 험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속이 시원하고 동료들과 가까워진 기분이었지만 그 말은 돌고 돌아 상사의 귀에 들어갔고 박지훈 씨는 인사고과에서 큰 불이익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침묵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내뱉기 전에 그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인지 깊이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선생은 특히 비판하는 말과 자랑하는 말을 극도로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비판은 상대의 마음바닥에 앙금을 남기고 자랑은 타인의 시샘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신중해 보이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박지훈 씨가 회사에서 불필요한 농담이나 변명을 줄이고 꼭 필요한 핵심만을 간결하게 전달했다면 그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일 처리가 확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 나의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가 됩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세상에 돌아다니며 나를 정의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말을 아껴서 내면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그 침묵의 공간에 지혜를 채우라는 것이 선생의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아껴야 할 것은 감정의 소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수신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슬픔과 좌절이 수시로 찾아왔지만 선생은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힘을 함부로 쓰지 마라.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지나간 일에 연연하며 감정을 낭비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위다. 박지훈 씨는 너무나 많은 감정을 밖으로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불안해하고 무시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작은 비난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런 감정의 과소비는 결국 번아웃을 불러왔고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 쏟아낼 여유조차 남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모든 일에 감정을 쏟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열정은 냉철한 이성 뒤에 숨겨진 뜨거움입니다. 감정을 아낀다는 것은 무표정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어디로 흐르는지 관찰하고 나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같이 화를 내는 것은 나의 소중한 감정 자산을 상대에게 상납하는 꼴입니다. 상대가 나를 흔들려 할 때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 나의 평화는 흔들 수 없다. 라고 마음먹으며 감정을 아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박지훈 씨가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그 자리에서 흘려보내고 자신의 내면 평화를 지키는 데 집중했다면 퇴근 후 아내와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내어줄 에너지가 충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정된 배터리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앱을 끄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전화를 걸어야 할 때 전원이 꺼져버리는 스마트폰처럼 사소한 관계의 갈등의 감정을 낭비하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할 힘이 사라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그 마음을 고요한 물과 같이 유지한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더라도 그 깊은 속은 언제나 평온함을 잃지 않는 법이다. 감정을 아껴서 자신을 보호하고 그 남은 힘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사용하십시오. 이제 이 5가지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지훈 씨의 변화된 일상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려보려 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에서 정중한 선긋기를 시작하십시오. 박지훈 씨는 이제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제 일정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생각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에 지장이 간다면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지금은 제가 돕기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여유가 될 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예의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거절은 상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방어막입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 시작하자 오히려 동료들은 박지훈 씨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부탁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이 박지훈 씨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모든 요청에 즉각 응답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정중한 거절은 당신의 품격을 오히려 높여줄 것입니다. 둘째, 말의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이십시오. 박지훈 씨는 회의 시간이나 사석에서 먼저 입을 열기보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거나 누군가를 흉볼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공감만을 표시할 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화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아끼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지훈 씨를 더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천금과 같은 무게를 갖게 됩니다. 또한 박지훈 씨는 집에 돌아가 아내와 대화할 때 자신의 힘듦을 토로하기보다 아내의 하루를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 당신 참 고생 많았지?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 이 짧은 감사의 인사는 수만 가지 변명보다 아내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말을 아끼면 그 빈자리에 지혜와 배려가 채워집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하는 말의 절반을 줄여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타인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감정의 주인은 나 자신임을 선포하십시오. 누가 나를 무례하게 대할 때 박지훈 씨는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자괴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무례함은 저 사람의 인격일 뿐 나의 가치와는 상관없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의 기분을 망치지 않기로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아끼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길들여져 있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공간을 키우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비축해두면 어려운 역경이 닥쳤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강력한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박지훈 씨는 이제 퇴근길에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의 찌꺼기를 털어냅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정돈하고 집에 들어서자 가족들을 향한 웃음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왔습니다. 감정을 아끼는 사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최고의 예의와 측은지심을 발휘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밖에서는 남들에게 친절하면서도 가장 가깝고 소중한 가족에게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경계하며 효도와 우애가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박지훈 씨는 이제 밖에서 쓰는 친절의 절반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사소한 실수를 해도 예의를 갖춰 대하고 아이들의 부족한 점을 보며 측은지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관계의 지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밖으로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집안이 평온해지자 박지훈 씨의 얼굴색이 바뀌었고 그 밝은 기운은 직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매일 밤 자신과 대화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지훈 씨도 이제 잠들기 전 10분 동안 오늘 하루를 복기합니다. 오늘 내가 예의를 아끼지 않았는가? 말을 아꼈는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없었는가? 이 짧은 성찰이 쌓여 박지훈 씨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찰은 어제의 나를 딛고 내일의 나로 나아가는 계단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깨달은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십시오. 성찰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고 진보합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결코 비굴해지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바로 사람을 대하는 명확한 원칙에서 나왔습니다. 세 가지를 아끼지 마십시오.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예의, 타인의 고품에 공감하는 측은지심,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성찰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무조건 아끼십시오. 함부로 내뱉는 말과 사소한 일에 낭비하는 감정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를 만나도 당당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관계의 괴로움은 내가 상대를 바꾸려 할 때 생기지만 관계의 평화는 내가 나의 원칙을 바로 세울 때 찾아옵니다. 박지훈 씨는 이제 더 이상 만만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단하고 따뜻하며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지만 예전처럼 그를 휘두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묵직한 존재감과 정중한 태도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수백 년 전 유배지에서 우리에게 보낸 이 편지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예의를 아끼지 말고 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말 중 가장 불필요한 한마디를 아껴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위대한 변화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산 선생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 더 맑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 귀함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에게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도리를 다하고 아껴야 할 것을 아끼는 품격을 갖추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비로소 여러분을 향해 환하게 웃어줄 것입니다. 오늘 나눈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관계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워하던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끊임없이 배우고 닦아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이 깨달음이 단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려 단단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혜의 향기로 가득 차오르는 그날까지 저희는 언제나 곁에서 길을 밝히는 따뜻한 길동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관계의 고민이나 다산 선생의 말씀을 실천하며 느낀 소중한 경험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큰 힘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나누는 기쁨 속에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고전의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하고 고요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